드래곤볼은 단편 만화 드래곤보이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드래곤보이의 주인공 탄토는 손오공과 생김새도 하는 짓도 비슷한데 꼬리 대신 날개가 달린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7개의 드래곤볼이 아닌 하나의 드래곤볼로 용을 불러낼 수 있다는 설정이었으며 용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준다는 설정이었다.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좋아하던 쿵우 영화의 요소를 집어넣은 단편 드래곤보이가 호평을 받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유기의 이야기도 더하기로 한다. 그렇게 새로 탄생한 만화가 바로 드래곤볼. 손오공도 원래는 인간이 아니라 서유기처럼 실제 원숭이로 등장할 예정이었다고. 원래는 부르마가 3장법사, 야무치가 4호정, 오룡이 저 8개를 맡을 예정이었다. 손오공의 의상은 소림사 도복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손오공이 대식가라는 설정은 배우 성룡의 먹방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후 원피스의 루피 등 많은 캐릭터들이 이 기믹을 차용했다. 에네르기파의 정식 명칭은 카메하메하로, 초대 하와이 국왕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상당히 뜬금없는 이름인데 단순히 거북선인 무천도사가 쓴다는 이유로 카메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국에서 에네르기파로 초월 번역되기 전까지는 거북 날개파, 가나다라파 등 끔찍하게 번역되었다. 카린탑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 카린의 모티브는 작가가 실제로 키우던 고양이다. 드래곤볼의 사기템 선두는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먹은 선도에서 따왔다.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항아리에 가득 차 있던 선두의 양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야지로베가 카린탑에 살게 되면서 꾸준히 먹었기 때문이라고. 드래곤볼 세계관 속 지구는 단 하나의 국가만 존재하는 단일 국가 체제이다. 국왕으로 등장하는 이 개는 지구의 대표이자 유일한 왕인 셈. 작가가 국왕을 개로 그린 이유는 개가 인간보다 순수하고 충직해서 라고 한다. 천진반은 사실 지구인이 아니다. 사만인이라는 외계인의 후손으로 사만인의 특징은 당연히 눈이 3개 달린 것인데 분신을 만드는 것과 팔을 늘리는 것 또한 사만인의 고유 능력이라고 한다. 천진반의 식사는 차오즈가 만들어준다고 한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차오즈가 쓰는 도돔파에서 도돔은 일본어로 폭발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어로 치면 콰광파 정도가 된다고. 피라오 일당이 쓰는 로봇들은 전부 피라오가 수제작으로 만들었다. 하는 짓은 멍청해 보이지만 의외로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설정이다. 3단 합체가 가능한 피라오 머신은 유이왕에 나오는 게이트 가디언의 모습과 합체 방식이 상당히 흡사하다. 피라오의 옷에는 중국어로 볶음밥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름의 유래 또한 볶음밥을 뜻하는 필라프다. 소년편에서 잠깐 등장한 엑스트라 악당 토끼단은 지구에서 쫓겨나 달에서 살아가는 결말을 맞는데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로 달을 폭파시킬 때 그 여파로 우주공간을 떠돌게 되었다고 한다. 무천도사의 첫 등장 당시 나이는 319살이다. 그의 친누나인 점쟁이 바바와는 200살가량 차이가 난다고. 나메크인은 민달팽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나메크인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나메크진인데 민달팽이를 뜻하는 나메쿠지에서 따온 것이다. 더듬이가 2개 달려있다는 것, 재생력이 좋다는 것, 자웅동체라는 설정 또한 민달팽이의 특징에서 유래된 것. 나메크인은 최대 10m까지 자란다. 피콜로는 라데츠 전까지만 해도 키가 178이었으나 이후 2m 26cm까지 크게 된다. 나메크인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깨끗한 물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메크인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나메크인은 청력이 굉장히 좋은 탓에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심한 자극을 받는다. 작중 나메크인들이 재배하는 식물들은 먹는 작물이 아닌 나무의 묘목이며 나메크성을 푸른별로 만들기 위한 녹화 사업의 일환. 과거 나메크성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자연과 나메크인 모두 전멸할 위기를 맞이했는데 최장로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스스로 번식하여 지금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콜로의 부모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구로 피콜로를 보내게 된 것. 덴데는 최장로의 109번째 자식이다. 한때 악의 화신을 자처했던 피콜로는 작중 고작 3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잡몹 제베맨 한 마리, 라데츠, 손오공 순으로 손오공은 나중에 다시 살아났으니 사망은 사실상 2명. 피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착한 오바는 피콜로의 배가 넘는 8명을 죽였다. 나메크성의 신룡인 포룬가는 나메크어로 꿈의 신이라는 뜻이다. 제베맨은 사이어인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한다. 이름의 유래는 채소 제베. 제베맨은 씨앗 하나당 한 마리가 나오는데 토지의 질이 좋을수록 강한 제베맨이 나온다. 지구에서 나온 제베맨의 전투력은 1200으로 꽤나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제베맨에게 유일하게 사망한 제트전사 야무치는 작중 한 명도 죽이지 않은 평화주의자다. 하지만 이래봬도 지구인 기준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전투력 측정기다. 사이어인의 이름은 대부분 야채에서 유래했다. 베지터는 야채를 뜻하는 베지터블, 네퍼는 푸성기를 뜻하는 일본어 나파, 라데츠는 적환물을 뜻하는 레디시, 카카로트는 당근과 비슷하다. 사이어인은 태어나면 잠재력을 바탕으로 등급이 정해지는데 카카로트는 하급, 라데츠는 상급이었다. 지구 침략 당시 베지터의 나이는 30살, 손오공의 나이는 25살이었으며 네퍼는 무려 50을 넘긴 나이였다. 순수 사이어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머리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네퍼는 처음부터 대머리가 아니었다. 보다시피 원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얹을 정도의 모량은 있었다. 하지만 결국 탈모를 이겨내지 못한 듯. 네퍼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초사이어
사이언이 되면 수염 색깔이 바뀐다. 프리저의 이름은 냉동고를 뜻하는 프리저에서 따왔으며 부하들도 식재료 이름이나 컨셉에서 가져온 것이다. 도도리안은 열대과일 두리안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자봉은 귤속 열매과일 포멜로의 일본어다. 한때 베지터의 라이벌 큐이도 과일 키위에서 유래. 기뉴특전대의 이름은 전부 유제품에서 유래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스는 기뉴특전대의 서열 2위. 프리저와 콜드는 프리저 일족 중에서도 유달리 잔인하고 강한 돌연변이었다고 한다. 프리저의 아버지 콜드 대왕의 이름의 유래는 프리저와 같이 춥다는 뜻이다. 인조인간 셀편은 SF 영화계의 명작 터미네이터2에서 영감을 받은 에피소드다. 미래에서 온 전사 트랭크스는 미래의 저항군 존 코너와 매우 닮았으며 두 작품 모두 인조인간들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는 미래를 묘사했다. 인조인간 편은 편집부의 압박으로 최종 보스가 가장 많이 바뀐 에피소드다. 최초로 등장했던 인조인간 19호 20호는 뚱뚱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탈락. 그 후 등장한 인조인간 17호 18호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 고민과 고민 끝에 등장한 셀조차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할 뻔하지만 3단 변신을 한 끝에 꽤나 잘생겨진 완전체 셀이 최종 보스가 된다. 셀의 이름은 세포를 뜻하는 영단어 셀에서 유래되었다. 완전체 셀의 키는 2m 13cm. 게로 박사는 레드리본 군의 창설 멤버 중 한 명이며 리본 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인조인간 16호는 게로 박사의 죽은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설정이다. 게로 박사의 아들 게보는 레드리본 군의 상급 병사였으나 전투 중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게로 박사는 아들의 모습을 한 16호를 특별하게 여겨 강력한 무기들을 탑재시켰는데 전투로 쉽게 파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투를 피하는 온화한 성격을 탑재시켰고 결과적으로 인조인간으로서는 실패작이 되었다고 한다. 게보라는 이름은 아버지 게로와 어머니 보미의 앞글자를 따지었다. 17호의 인간 시절 이름은 라피스, 18호의 이름은 라줄리라고 하며 두 이름을 합치면 청금석이 된다. 현재 17호의 직업은 보안관으로 왕립자연공원의 동물보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물학자인 아내와 3명의 자식과 함께 살고 있다고. 19호는 원래 인간 시절 게로 박사의 부하였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은 게로 박사가 레드리본군 시절 적국의 사령부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인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한다. 미래 트랭크스는 드래곤볼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인데 이름의 유래는 트렁크 팬티. 부르마의 이름은 여성 의류 부르마에서 유래했다. 부르마 아빠의 이름은 브리프로 남자 속옷에서, 부르마 엄마의 이름은 팬치로 팬티에서 따왔다. 브리프 박사는 호이포이 캡슐의 개발자로 지구 문명을 크게 뒤바꾼 천재다. 세계 챔피언 미스터 사탄은 과거 타오파이파이에게 패배한 적이 있다. 술집에서 타오파이의 머리 모양을 놀렸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사탄의 스승은 타오파이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서구권에서는 사탄이 악마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기 때문에 미스터 허큘로 개명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허큘은 헤라클레스의 약자이다. 사탄의 딸 비델의 이름 또한 악마를 뜻하는 데빌의 아나그램이다. 반대로 사탄의 아내의 이름은 미겔로 대천사를 뜻하는 미카엘에서 따왔다고. 미겔은 유명한 미녀 가수였다고 하며 사탄과의 결혼이 천사와 악마의 결혼이라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사탄의 필살기는 다이너마이트 킥인데 작중 오천크스가 마인부에게 처음으로 사용한 기술 또한 다이너마이트 킥. 미스터 사탄과 크리링은 동갑내기 친구이다. 스포포비치와 야무는 바비디의 주술로 마인화되었는데 둘 다 마인화 이전에는 장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마인 베지터도 상태를 오래 유지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마계의 왕 데브라의 이름은 아브다 카다브라에서 따왔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한 베지트는 사실 마인부우 편에서 등장하지 않을 캐릭터였다. 마인부우 편에서 오천크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퓨전이라는 설정을 녹여낸 만큼 원래는 손오공과 베지터도 퓨전으로 오지토로 합체의 마인부우와 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드래곤볼 12기 극장판에서 손오공과 베지터의 퓨전을 선보일 예정이었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광고 포인트였기 때문에 만화에서는 새로 합체 귀걸이 포타라와 베지트를 급하게 만들게 된 것이다. 포타라는 원래 작가가 자주 그리던 귀걸이 디자인으로 프리저의 부하 자봉이 차고 나오기도 했으며 손오반 또한 잠시 찬 것을 확인할 수 있다.